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과의 경제협력, 이른바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자고 호소했는데 북한은 오늘 새벽 두 발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보고 맞을 짓 하지 마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한일 갈등이 커지는 것이 결국 남북 경제협력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중에 어긋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이 금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 시대와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 또는 펀더멘털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침 국회 운영위원회 열리는 날입니다. 청와대 주요 참모들 모두 불러서 일본의 무역 도발 또 북한 발사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서구울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주 만에 뵙는 휴가 것 잘 같아요.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오늘 또 1분씩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쪽을 보고 얘기하시면 저쪽으로 좀 많이 두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덥네요. 엄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 네. 언급했는데 북한이 오늘 새벽에 5시쯤에 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개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의 무도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며칠 전 국무회의에 이어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위 평화 경제론 그리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 이어서 북한의 두 발의 발사체가 발사가 됐는데 이 발사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아니겠습니까? 네. 18일이면 아마 연합훈련이 끝날 겁니다. 그 기간 중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금 일종의 군사훈련의 과정, 러시아와 중국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속에서 여러 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여지는 발사를 했습니다. 네. 전 대통령의 메시지, 즉 평화경제는 장기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큰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특별한 메시지라고 보여지고 북한의 밀사체 그 발사체 부분은 네. 별도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되는 별도의 메시지의 부분이다. 정권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NSC도 안 열어요. 9.19 군사 합의 자체가 이제는 무용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북한이 또 무슨 맞을 짓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듯. 네. 이제 완전히 깡패 집단으로 돌아간 겁니다. 수위가 높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무방비로 이렇게 뚫리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카디스 침범하고 러시아는 우리 영공 침범하고 미국은 보복해대고 미국은 또 외면하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하고 이렇게 동래북이되고 있는 이 외교의 참상의 현실을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한미일 이 삼각동맹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장제원 의원님 말씀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어떤 정치권도 이 문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긴박한 국제 정세에 온 국민이 우리 국가가 엄중하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대응을 해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여당과 정부에서는 야당의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정말 국익을 고려한
협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평화경제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평화경제로 어제 문 대통령이 일경제 따라잡자. 저는 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실언을 하셨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토록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화경제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기사의 댓글을 좀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 일본이 경제 보복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제 네. 페이스북을 보십시오. 네, 그런데 댓글에 알고 뭐라고 있습니다. 나오냐면요. 초현실적 몽환적 국정 운영이다. 교회에서 목탁 두드린다. 절에서 찬송가 부르는 얘기 아니냐. 그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사실은 이 분석도 잘못된 겁니다. 남북의 경협을 해서 평화경제를 만들었을 때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내수시장이 확대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해서 내수시장 확대가 문제입니까? 첨단 이 기술, 경쟁력 이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어려웠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서독과 동독이 합쳐져 갖고 서독 경제도 어려워진 그것을 우리가 목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좋은 일이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발에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평화 경제를 얘기하시니까 정말 이거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국민들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요즘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뭐 사사건건 일본의 아베를 비판하는 것은 전 찾아보지를 못했고 좀 자유한국당의 대표분들이라는 분들의 뭐 심지어 오늘은 뭐 타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아까 한미 군사훈련 연합훈련이 8월 18일경이면 끝난다.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회에서는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의지를 강조를 하셨는데 일본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무도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 특히 R&D라든지 또 뭐 수출 다변화, 수입 다변화라든지 국산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수보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시면 소위 평화경제론을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몽환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북 간의 또는 북미 간의 대화, 실무적 협상이 임박해 왔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9월 달에 세계 유엔 총회가 있고요. 이 즈음에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야당의 저런 비판까지도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했고 뭔가 이 국면이 지난 뒤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어떤 그 변화 모드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실제로 북한의 뭐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북한의 입장을 보면 일본의 무도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겠다.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분위기와 화해 모드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는 강도 높은 대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그렇게 뭐 아주 비상적으로만 야당이 공격할 일은 아니라고 아니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큰 메시지로 와닿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는데 과연 우리 산업과 경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타결책 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화경제래요. 정말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제가 이 얘기, 잠깐만요. 이 얘기를 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말 한일 양국의 정권이 정말 우리 문재인 정권은 이념적인 시각으로 이념적 국내 아젠다의 목표 달성을 위해 또 아베 정권은 구구적 시각으로 구구적 국내 아젠다의 달성,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니까 야, 우리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이 일본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자, 먼저 관련해서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박 의원님 제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 과연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속아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입니다. 결국 또 북한인가? 안보도 우리 민족끼리, 경제도 우리 민족끼리, 신쇄국주의로 정말 대한민국을 부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화경제 이야기 하고 거기에 있는데요. 네. 동원된 용어들을 한번 보십시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분노하고 있는 일본과 아베 수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 썼던 저 용어들, 신쇄국주의, 또 뭐 속아 웃을 일, 심지어 여기 참고 자료에는, 동영상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까 타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박고 제가 있는 것 다 같다. 할 수는 네. 없지만 저러한 비판을 아베한테 했다는 그런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근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음식 얘기도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자, 신쇄국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국주의라는 게 구한말 19세기, 20세기 초에서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이 그 시대에 우리의 주권을 뺏었고 일제 36년에 강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똑같은 일종의 전지적 시점으로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저 인식의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결코 일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악감정이 없는 거예요. 전혀 국민적인 그런 분노의 감정에 대한 어떤 감정적 동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번 지켜보십시다. 대통령께서 지금 뭐 야당에 진짜 뭐 속아 웃으려는 그런 비판을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예측하지 못했을까? 저는 예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단방에 따라 제낄 수 있는 하나의 처방으로서 남북 평화 경제론을 말씀하신 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남북미 3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협상이 곧 예견돼 있고요. 실제로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같은 데는 30년간 남북 경제가 협조를 한다면 169조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경제 유발 효과를 지금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말씀을 그냥 비아냥대고 네. 그냥 그렇게 뭐 일수에 붙일 일이 아니고 자, 문 대통령 이야기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절대 아니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요, 저는 자꾸만 그 대일 문제를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 저렇게 친일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막 발사해요. 여기에 대응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친북입니까? 러시아가 독도 영해를 침범을 했는데 이 외교 실패를 우리가 추궁한 문재인 정권을 추궁하면 친러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이 무도한 경제 보복을 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저희들도 치졸하고 무도하고 이런 말을 써가면서 일본을 공격합니다. 다만 장재원 의원님은 그러시죠?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정권이 왜 이렇게 실질적인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느냐, 왜 네. 이데올로기적인 안경을 쓰고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평화경제 얘기 나오고 지소미아 폐기가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상 먹히지도 않을 그러한 허무한 네. 어떤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믿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이 깊숙하게 물밑으로 일본과의 물밑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네. 믿고 싶은 자, 마음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 장재원 의원님에 대한 반박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제가 들은 자유한국당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다 종합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식민 상황까지는 얘기라고 뭐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해적 사관이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일본과의 군사력 격차에 있어서 7, 8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일본과 1인당 GDP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30년 동안 잃어버린 일본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3만 불을 넘겨가지고 4만 불 초반대에 갔다가 3만 불 후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8배의 그 1인당 GDP 차이를 극복해가지고 지난
20년, 30년 동안 일본을 거의 다 따라갔습니다. 군사력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에 너무 그렇게 자학적으로 자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폐허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점에서 큰 이야기를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장 의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셨고 하는데 이제 오늘 국회 운영이 열렸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건 아마 이제 지금 대책이 아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결정 나오고 그러면 일본 정부가 반발할 걸 뻔히 아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냐면 사회 지도층과 전문가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충고해온 걸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속내를 밝혔어요. 네. 또 하나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뭐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모두 대거 출석했는데 일단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운영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때 그 지난해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자 우리 청와대가 또 그때 일본과 중재해보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작년 사실도 밝혔는데요. 대법원 판결 이후로 거의 6개월에서 8개월간 저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냈고 세상이 꼭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다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과 정말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했고 우리의 안만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라는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려진 거로는 그 뒤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우리 그 혜택을 입은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전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건 뭐 두 나라에서 모두 다 반응이 안 좋았는데 사실 말은 못하지만 다른 것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 말씀 들어보니까 그나마 그러한 물밑 협상이라든지 외교적 타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정말 맨날 보면은 올림픽 보이콧 하자, 무슨 뭐 여행 금지 구역 설정하자 이런 정말 선동적 얘기만 했는데 그래도 청와대 비서실장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다행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무능했습니다. 앞으로 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말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무방비입니다. 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걱정이 되고 무방비가 아니고 잠깐만요. 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요. 저는 좀 냉각기가 필요한 것 저거 같습니다. 좀 시계 좀 모래 아니 한일 양국이 지금 이렇게 그 민주당 집권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조금 냉각기를 가지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될 시간이 그건 맞는 필요합니다.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일본의 안까지 테이블에 놓고 또 다양한 안에 대해서 일본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깨졌다는 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일본과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냉각기, 그 냉각기 속에서 좀 신뢰 회복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자, 듭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노력을 해왔다. 즉 두 번의 특사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측이 제시하는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듯이 방어만 하려고 했지 뭔가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잘못된 비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일본의 그 고노 외상이 우리 남간표 대사를 초청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무안을 줬습니까? 얼마나 무례한 짓을 했습니까?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금 고노 외상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아무런 그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아베의 저러한 도발이 그냥 일회적이고 어떤 역사 논쟁에서 어떤 보복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매우 집합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내부의 어떤 경제적 모순과 네. 또 군국주의적 발상 그리고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패권적인 일본의 지향 이런 여러 요소들이 지금 결부가 돼가지고 하는 한국에 대한 일종의 도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택할 사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을 때에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국선화 또 수입선 다변화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어떤 지원과 R&D 또 세액공제 금융지원 이런 등등의 대책들을 일단 하고 9월 달과 10월 달 가면 저는 어느 정도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우리가 이따가 논의하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국의 입장이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일본은 미국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지금 관망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한미일 이런 삼국 간의 외교적 군사적인 긴밀한 협조가 동북아 미국의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저런 무도한 경제 보복이 네, 알겠습니다. 보복이 네. 미국과 또 우리 전체적인 동북아 전략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네.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자, 100%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100%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제가 정부의 대응의 그 논리가 인정을 못 하겠는 게 11월, 12월부터 일본이 이런 그 보복에 대한 그 어떤 그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4월 달에 제출됐습니다. 4월 달 추경에 자꾸만 국산 부품, 소재, 국산화 얘기하는데 R&D 예산 10원도 반영 안 돼서 왔습니다. 7월 달에 실제로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니까 허겁지겁 뭐 2,700억이었다가 8,000억이었다가 1,300억이었다가 결국은 2,800억인가에 지금 그 추경이 태워진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사후 약방문격으로 허둥지둥하면서 국내 면피용으로 지금 R&D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7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예상했다면서요. 잠깐만요. 11월 달부터. 예상했지만 그 예상을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외교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또 예산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것은 외교상에 절대 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절대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그것을 왜 문제는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는 네. 것은 그건 제가 잘못된 아니 그러면 자석이라는 지금 걸 그 말씀드립니다. 국산 소재 부품 국산화 시켜가지고 5년 10년 걸린다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말씀이에요. 오늘자 분석에 의하면 지금 뭐 우리 장전 의원님은 비교적 이성적으로 말씀하지만 그 당에 계시는 대변인이라는 분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분석에 하면 1.9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 요 자학적 말씀만 사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잊지 말라.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싶어요. 9월 달쯤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거는 굉장히 아니요, 최상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말씀이 무슨 아니고요. 말이냐면 일본은요. 지금 일본의 여러 일본 현지 전문가들의 전언에 의하면은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의 과거사 문제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어떤 출혈도 각오하겠다라는 입장인 건 분명해 보이고 미국도 사실상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상은 네. 이해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알겠습니다. 없는 요것만 딱 한 그렇기 가지 때문에 하고, 요것만 딱 미국이 저도 질문 하나 적극적 드릴게요. 개입을 하지 않고 왜 있다는 9월, 10월 이냐는 분명하고요. 것만 한 가지 그것이 더 9월, 10월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라는 얘기는 저는 아니요. 좋은 최상의 조건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 이 9월인지 사태에 대해서는 관련- 네.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9월에는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유엔 총회의 무대를 상대로 이 문제를 국제 공론화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요. 10월 달에 가면은 일본 천황의 네. 일왕의 즉위식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본 경제의 모순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월부터 소위 일본의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됩니다. 이것은 아베가 엄청난 GDP 대비 230%의 국가 부채를 도저히 타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세금을 올린 겁니다. 다음 주제로 그랬을 네, 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얘기만 아베 자,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요 얘기만 않았습니다. 할게요. 아베 정치적 잠깐만요. 위기가 굉장히 네. 극단적으로 다 노정될 인정을 하더라도 모든 국가에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미중 경제 전쟁 속에서 한국이 누구 편이냐?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야, 미국은.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경제 전쟁 속에서 한국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할 여지,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미국의
그러한 경제 체인에 들어가겠다는 약속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쉽게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그래서 측이나- 위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 미국 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 쪽에 드리고 싶은 미국의 질문이 입장을 많은데,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하죠. 자, 물어봅시다. 오늘 다음 주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하나도 못 드립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 운영위에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비위 의혹을 계속 제기했던 곽상도 의원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이 변호사 당시에 친일파로 의심되는 사람의 재판 승소를 도왔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분위기가 격해졌는데 잠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상속세 소송하고 법인세 소송에서 대통령께 얘기 좀 물어보세요. 거기 가담하셨는지 그 깊게 관여하지 소송에 않았습니다. 위정을 하고 허위 서류를 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왜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미담을 얘기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뭐야?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정론관 가서 하시라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대통령께요. 자신이 있으시면 네?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저에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곽상도 의원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저는 압니다. 근데 참 애처롭고 안타깝고 별 감정이 다 드는데요. 저 기업, 그 김지태 씨 유족이 네. 저 친일이라고 전제하는 저 전제에서 나오는 저런 얘기를 저 김지태 씨 유족이 이 소송을 이제 고소를 할 겁니다. 뭐 했다는 설도 있고요. 네, 오늘 고소한다는 그런데- 입장을 근데 밝혔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저것도 역시 대일 관계에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산의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굉장히 기술이 좋은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일본이 이 수입선을 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그 안에 많은 근로자들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임금도 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변호인으로 또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를 했고 그 뒤에 후속 소송에서 문재인 변호사께서 참여를 해서 그 성공 보수금도 받지 않고 본인이 받으신 그 선임료를 근로자 임금을 좀 나눠주는데 네. 도움을 준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제가 뭐 보니까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를 하는데 저런 공세가 지금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론관 가서 하라는 얘기는 정론관은 면책특권이 보장이 안 되는 곳입니다. 네.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노영민 실장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박범계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지태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질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인영 그 위원장한테 시간을 좀 할애받아가지고 조목조목 얘기하면 되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를 할지라도 국회에 올 때는요. 국회의 시간이고 국민과 마주해야 된다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론관 가서 얘기해라? 정론관 가서 얘기하면 내가 고발해가지고 수사해주겠다. 협박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비서실장에게 질문하는데 정론관 가서 얘기해라? 협박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의원에 대한 협박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국회의원 할 때요. 여당의 저격수였어요. 원내수석하고 대변인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왔습니까?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오면 최고의 권력기관에게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저 행동은요. 야 정말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권력에 취해서 오만해졌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는 행동이었습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물론 네. 뭐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로 이렇게 사과를 한 것들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 비위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네.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질문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답변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 원장 앵커께서 이제 휴가 갔다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방금 하신 얘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무근인 것으로 거의 밝혀지고 있고, 근데 끊임없는 저러한 그 정치적 비방을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가족들에 대해서. 저 얘기는 이미 며칠 전에 다뤄졌던 얘기고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이 됐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가 열리니까 저걸 재탕으로 좀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할 얘기 많이 했죠. 뭐 태도를 저 비서실장의 오늘 말씀하신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한 차례 언론을 통해서 걸러졌던 얘기들을 지금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비서실장이 나오니까 저거 옳거니 아니요, 잘 근데- 만났다 해가지고 네. 저렇게 정치적 자, 시간 공방 때문에 장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저는 딱 이상하게 방송을 틀었는데 조 장면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김정호 의원이 이 문제를 먼저 거론을 했어요. 누구? 김정호 의원이 계시잖아요. 운영위원 중에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아니 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김주태 문제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 안 하는 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질문자가 곽상도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하는 얘기니까 자신의 신상 발언 겸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마무리해야 상황이기 때문에 합니다. 네. 굳이 박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삼탕하기 위해서 꺼낸 거는 그 알겠습니다. 정황상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자세히도 보셨군요. 자, 딱 트니까 그렇게 자 나오더라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랬어요. 예. 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